이낙연 신당 예.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뭐 아무 의미 없어요. 의미 없어요? 네. 너무 단칼에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이낙연 전 대표가 네. 뭐 대선 주자로서의 민주당 후보로서의 뭐 효용감이라든가 기대감 있습니까? 여론조사하면은 거의 안 나오는데 네, 그렇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이낙연 신당이 뭐 어떻게 그것도 그러면은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역 기반으로밖에 성공을 못 하는데 호남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까요? 객관적으로 네, 불가능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비례정당 만들어가서 비례대표 몇 석 얻겠다. 국무총리까지 하시고 대권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비례대표 몇 개 얻으려고 신당을 만들어요? 거기다가 만일 선거제도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네, 그것도 효능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. 의미 없다. 근데 의미 없는데 어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를 그 했어요. 보도한 거는 그렇게 해갖고 이재명 스크래치 내려는 거죠. 민주당 스크래치 내려고. 이재명 스크래치 내려고 하는 거다. 그러니까 기자들의 언론의 의도는 이낙연에 있지 않고 그렇죠. 이재명 스크래치에 있다. 그 이낙연 입을 통해서 이재명을 네. 비판한 거잖아요. 네. 계속 이렇게 띄우면서 네. 이 대표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럼 어떻게 기분 나쁘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?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의도가 그런 거지 뭐. 네.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이제 비명계 만들잖아요. 원칙과 상식. 어제는 연대와 공생. 이름은 좋습니다. 연대와 공생. 그 몸풀기에 들어갔다.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두고 뭐 정당 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다당제 뭐 여러 갈래의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다당제 가능성을 좀. 참 나쁜 사람들이야. 누가 나빠요? 지금 그 주장하는 사람들. 네. 왜 나쁜 사람이라면요. 네. 정말 다당제를 원하고 그 비례성을 확보하고 그걸 원했으면 국회의원 되자마자 2020년도죠. 네. 되자마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일단 국회의원을 늘리자. 국회의원을 늘려야 연동형을 하든 아니 완벽한 준연동을 하든 연동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 국회의원 늘리고 비례성을 확보하고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다가 6개월 선거 6개월 앞두고 와갖고 다당제가 필요하다. 뭐 비례성을 확보해야 된다. 이미 300명을 이상은 못 늘린다고 해놓고 네.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다.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가가지고 네. 거대 정당을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우리 몇 개 얻을게 이 소리밖에 아닌 거잖아요. 거기다가 원칙과 상식이든 뭐 네. 공생과 연대든 예. 단수 줄게 해봐요. 예. 그 뛰쳐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단수 공천 준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지. 다 아무도 안 나가고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된다. 없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저희는 뭐 이런 거 만든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. 그 자기들은 네. 공천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네. 뭐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? 난 그렇게 봐요.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.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비명계로 통칭되는 소위 이제 이낙연 지난 경선 때 이낙연 후보와 함께했던 세력들 상당히 있잖아요. 예, 이분들이 이 당을 뛰쳐나가가지고 이낙연 대표 깃발 아래서 아닙니다. 그게 아닌 게 뭐냐면 네. 그때 이낙연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네. 이낙연이 좋아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. 이낙연이 좋아서 함께했는 사람들은 윤영찬 정도밖에 없어요. 그럼 이 사람 하나예요, 윤영찬? 그 정도밖에 없는 거. 지금 남아 있는 건 윤영찬밖에 없잖아요. 네.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옆에? 뭐 그러네요. 그러니까 그때 함께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낙연이 좋아서보다 이재명이 싫어서 거기 간 사람들이에요. 내가 이재명은 지지 못하겠다 죽어도. 그래서 거기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다 빠져나온 거잖아요. 거기다가 이낙연이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. 그럼 거기 줄 서죠.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. 누가 보더라도. 누가 보더라도 네. 안 따라갑니다. 안 따라가요.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낙연이 신당을 만들면 이낙연 주축으로 비명계들이 모일 거다.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. 자 그러면 이재명이 좋아졌습니까? 이재명이 싫어서 간 사람들인데 이재명은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간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현실 판단하는 거지. 네. 여기서 그냥 이재명은 싫지만 그렇죠. 민주당 간판으로 그게 좋으니까. 혹시 경선에 불이익이 없으면 나 그냥 여기서 그럼요.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. 그럼요. 이거다. 네, 이재명과 관계없이. 이재명 대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.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경선 룰 관리를 공정하게 잘 하면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경선 뭐 잡음이라든가 뭐 공천 잡음 이런 거 없어요? 아니요, 있죠.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네. 이 룰이 나한테 불리하네? 네.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불공정 경선이다.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면
그 민주당이 매번 주장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지 않습니까? 네. 시스템 공천이 있는데 지난번 총선 때 이해찬 대표 때 네. 그럼 시스템 공천이 되냐? 아니에요. 원래 시스템 공천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은 뭐냐? 현역들은 경선이에요. 근데 지난번에 현역들 거의 다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. 특히 친문이라 불리는 사람들 다 단수 공천 받았어요.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이에요. 그럼 이번에는 현역들을 다 경선해라. 네. 이게 기준이에요. 네. 자, 경선하면 1대1 경선 있을 수 있고 한 명 한 명 3인 경선 4인 경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1대1 경선은 그냥 하면 돼요. 네. 이기는 사람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. 근데 3인 경선 4인 경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선해야 되겠네.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지금 장 기자님이 정치에 대해서 아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국민들은 잘 몰라요. 3인 경선 4인 경선 왜 결선해야 돼? 그냥 해서 1등 한 사람이 올라가면 되지. 근데 3인 경선 4인 경선 그냥 1차로 끝내버리면 무조건 현역이 되는 거예요. 현역은 현역 프리미엄 있죠? 네. 그다음에 당원 명부도 본인이 볼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다음에 4년 동안 갈아놓은 밭이 있기 때문에 이 인지도도 높아 현역이니까. 네. 그러니까 당원 50% 여론조 50% 하면 무조건 현역이 이기는데 현역 한 명에 정치 신인이 2명 3명 나와. 2명 3명 갈라먹고. 이거는 그러면 경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방금 장 기자 말처럼 그러면 결선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. 이러면 비명에서 뭐라 그러냐? 이거 불공정한 거다. 지금까지 결선 도입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도입하느냐? 이거 친명을 위해서 도입하는 거 아니냐? 불공정이다.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.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 앞으로 지금 도처에서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. 지금 그 공천 기획단을 꾸렸지 않습니까? 네. 공천 기획단은 근데 현역도 들어가 있고 총선 이제 기획단. 총선 기획단 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. 결선 투표 혹은 네. 선호 투표. 네. 그러니까 1인 1표가 아니고 1인 2표. 이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죠. 그 나오는 순간 난리 날 겁니다. 현역도 다 들고 일어났을 거라고. 특히 반면들 더 들고 일어났을 거라고. 네.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? 진짜? 그러니까 이게 봐요. 이게 뭐 문제 있나요? 우리가 맨날 정치 시인들을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. 여성들 끌어올려야 돼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러면서 뭐 정치 시인이나 여성들한테 가산점도 주잖아. 그런 취지에 맞으면 결선 투표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. 뭐 선호 투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. 네. 근데 이미 근데 청년이나 여성이나 뭐 장애인이나 이런 가산점은 있잖아요. 그리고 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 안에.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5% 정치 신인 가산점. 5% 가산이다. 10% 가산이다. 네. 전체 10% 가산이 아니거든요. 내가 얻은 표의 10%이기 때문에 네. 이거는 사실은 그 현역들한테는 크게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경선이라는 것이 현역에게 유리한 유리하게 돼 있죠. 구도이기 때문에 현역과 정치 신인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다시 세팅해야 해줘야죠. 된다.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 신인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. 당원 50% 여론조사 50%잖아요. 네. 이것도 현역에 유리한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왜?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% 갖다 넣는데 일반 국민들은 TV에 많이 나오고 인지도 있는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현역이 나왔다. 예를 들어 뭐 저기는 3선 4선 의원이고 여기는 이동형이 나왔다. 일반 국민들 이동형을 어떻게 알아요?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신인들한테 불리하다고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순간 불공정 경선이다. 이렇게 나올 거라고.